뭐 네. 단타, 네. 그런 수익을 얻고자 할 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돈이 안 되는 구간을 견뎌라. 그리고 100만 원으로 최대한 빨리 시작해라. 오늘 주제는 바로 전업 투자자의 실전 투자편입니다. 자, 대표님은 가치 투자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단기 매매 그렇죠. 투자자죠. 단기 매매 반대측에서는 네. 뭐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 네. 뭐 네.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단기 매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음봉 매매도 있고, 네. 양봉 매매도 있고, 뭐 시가 매매도 있고, 상따도 있고, 되게 많아요. 폭락장에서만 뭐 급락하는 주식들만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기 매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예전에 한 분야만 봤을 때, 음봉 매매만 봤을 때, 그때 이제 원금도 얼마 안 컸어요. 한 달에 한 400 벌 때. 그때 저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식해 보이고 안 좋은 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안 붙은 적이 있어요. 나 계좌 깎게 니 계좌 깔 수 있나? 우리는 계좌 까는 게 일인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제가 원금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20%씩 수익 내는 거를 이렇게 계좌를 깠죠. 네. 근데 그분이 메일로 보내줘서 계좌를 지우세요라고 하고 본인 계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넘게 버시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 400만 원 벌 때. 그래서 자기는 돌파 매매하는 사람인데 자기 매매법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정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아, 세상에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고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돈을 벌구나. 그렇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는 좀 웃긴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치 투자자로 살아보다가 가치 투자자를 해보고 접은 거잖아요. 네. 제가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제가 잘못된 거지 가치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가치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제가 그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 하시는 일부 분들이 단기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는 그 말이 좀 맞았어요. 신뢰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MTS도 없었고 HTS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는 종이 꺼가면서 증권사 직원들만 겨우겨우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부조차도 할 수 없었던 특수 분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접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가치 투자,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됐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시스템이, 너무 많은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뭔지 옛날에는 증권사 가야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은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5,000원을 돌파하면 매수해야지라는 시나리오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5,000원을 돌파할 때까지 보고 있어야 되잖아. 계속 언제 5,000원 돌파하노 이렇게. 근데 요새는 주문 한 번만 걸면 한 달 동안 그 주식이 5,000원을 돌파하면 자동으로 매수해요. 얼마쯤 매수할지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다른 가치 투자자들도 많지만 실제로 가치 투자자가 아닌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래, 차트 투자하는 거 좋은데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하기에는. 근데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이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만나봤던 계좌를 공개하고 진짜 이 사람이 부자인 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차트를 투자해서 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가치 투자를 하셨다라는 분들의 계좌는 꾸준히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으로. 그런데 제가 그 방법이 옳다, 그 방법이 좋다, 그 사람이 너무 잘한다라는 말도 사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치 투자냐, 데이 트레이너냐, 이거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한 관점인 거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봐요. 한글에서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가치 투자, 뭐 트레이드 다 괜찮은데 네네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트레이딩을 잘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 잘하시는 분이 있죠. 네네. 근데 개인이 과연 그걸 잘할 수 있는가는 사실 뭐 가치 투자라든지 네. 재무제표를 좀 공부하고 네. 여러 가지 하는 게 네. 오히려 개인 투자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네. 식으로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저는 가치 투자도 가르쳐야 되고
트레이딩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거기에는 되게 공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 마음 먹기가 되게 쉬워요. 가치 투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죽을 때까지 사모을래라는 마음을 먹기는 쉬워요. 그래서 매월 적금식으로 넣고 그러면 흔들리는 확신에 비해서 흔들리는 값어치도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치 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내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내 욕구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더 볼까 좀 더 볼까 이거랑 싸워야 돼요. 네. 그리고 손절 안 하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랑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빈도가 달라서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경우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제가 가르쳐 봤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해요. 원금 줄이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줄어요. 그러면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단기 매매를 화려한 투자자들이 올렸던 그 엄청난 수익, 월천 벌고, 월천까지는 크게 안 보이니까, 1천 벌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수백만 원씩 버는 일지를 자꾸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빨리 가보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100만 원으로만 그 사람의 수익률 정도만 내가 맛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언젠가 실력이 늘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으로 확신만 있고 실력에 차면 원금 늘리는 건 너무 금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공부는 안 하려고 그러고 돈을 줬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관점이 더 커서 단기 매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단기 매매가 더 좋냐, 장기 매매가 더 좋냐, 네. 데이 트레이너가 좋냐, 가치 투자자가 좋냐라는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게 차트를 통한 단기 매매자지만 그 역시도 돈에 대한 욕심을 빼놓고 보면은 훨씬 더 공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네. 이런 거는 회사 기본적 구석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매매를 했는데 네. 거래 정지가 당할 주식들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유증이나 이런 거는 단기 트레이너들한테 악재로도 다 작용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대규모 유증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게 안 나올 만한 기본적인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지 이게 그러면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의 가치만 평가하면 돼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지금의 가치인 유보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매출액. 매출액이 계속 적자면은 높은 확률로 유증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자의 매출을 회사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돈 건드리기 싫고 남의 돈 끌어와서 저 적자 메꾸고 싶잖아요. 어떤 회사든. 그래서 유보율이 조금 높아도 매출액이 계속 적자면 유증이 나와요. 남의 돈으로 메꾸려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만 좀 피해가면 그런 악재들을 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네.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좀 어떤 사람이 잘해요? 15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신념이 확고하고 자기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주식을 잘하기까지 돈이 안 되는 시간에 버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하고 같이 주식을 시작하고 거의 동시에 전업 투자를 시작하고 지금 저하고 제 옆방에서 같이 매매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한선어린 동생. 네. 이 동생은 저하고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기계적이고 감정에 크게 휘둘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정에 좀 휘둘리고 손조절 잘 못하고 막 이런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스타일이 완전 극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지긴 해요. 그 친구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비중, 좀 안정적으로,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이런 비중에 대한 역할만 좀 다르지 네.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다 여태까지 다 보니까 주식을 잘한다라는 기준은 또 뭘까요? 부자가 돼야지 주식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단기간 1, 2년에서 부자 됐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물론 큰 돈을 굴려서 잘하는 사람이 큰 돈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큰 돈으로 시작해서 빨리 수익을 내고 딱 나 부자다 이렇게 된 사람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는데 이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시간까지 저는 최소 5년, 진짜 짧아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걸린다 봐요.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는 이 사람이 주식 공부를 시작해서 자기 공부를 시작해서 남의 공부가 아니라 그럼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텨야 되고 수없이 많은 남의 생각과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 관점대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 좀 이기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고 내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들 이미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었던 사람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되게 둥글둥글하고 막 이렇게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자기 원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뚜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뭐 네. 단타로 네. 수익을 얻고자 할 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돈이 안 되는 구간을 견뎌라. 그리고 100만 원으로 최대한 빨리 시작해라. 그리고 시드는 3개월 단위로 내가 수익이 낮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만, 즉 내 실력으로 수익이 낮다라는, 시장의 운이 아니라, 그리고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매수가를 정하고 매도가를 정해서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3개월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한 게, 지수가 원사이드로 한 방향으로만 쭉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잘 없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최소 한 번씩은 변동성이 주어져요. 네. 그게 크던 작든. 네. 하락하는 주식도 3개월 안에는 상승을 하고요. 상승하는 주식도 3개월 안에는 하락을 해요. 근데 그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이지만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락하는 주식들도. 그래서 이 구간을 하락하는 장이든 상승하는 장이든 본인의 수익률의 변화가 크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확신이 들면 원금을 차근차근 계속 늘려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을 늘리면서 기준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야 되는 종목들 손해를 보면서 구별해낼 줄 알고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치가 쌓이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5년. 네. 그 시간을 편하게 투자한다 생각하세요. 돈 다 잃어봐야 1,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하루에 뭐 3, 4시간씩 공부해서 이거를 만약에 획득만 할 수 있으면 이건 내 인생의 되게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하나를 가지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식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돈으로 보지 말고 네. 잘하기 위해서 내 공부법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트레이딩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오해 같은 거는 있나요? 크게 요새는 근데 시대가 좀 변해서 그런지, 그리고 네. 원체 트레이닝 잘하는 분들이 유튜버에도 많고, 맞아. 네, 그 SNS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과거 제가 했을 때는 단기 매매한다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아, 그렇죠. 진짜 네. 저 돈 욕심 많은 애다. 뭐 이렇게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인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오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딱 시장의 분위기가, 주식을 그렇게 깊게 공부 안 해본 분들은 가치 투자를 더 많이 선호하시고요. 주식 투자를 좀 깊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를 좀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뭐 4, 5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기 매매도 도전해봐라.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자산 분배를 잘해서 네. 우량주에 안정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이제 수익을 얻잖아요. 네네. 그거 리스크 관리. 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실력을 이제 갖췄어요. 만약에 제가 2,000원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실력을 갖추고 내가 시작할 원금을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내 전체 자산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이시면 전 자산이 비교적 좀 그래도 있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는 좀 작겠죠. 똑같은 3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20대에는 전 재산인데 50대에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재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금액의 크기를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원금을 더 밖에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네. 이 원금대로 그냥 한 3억까지는 단기 매매를 하면서 원금을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소득이 공부법부터 알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부터 가지고 투자의 원금을 늘렸으니까 원금이 빨리 늘겠죠. 그죠? 되게 빨리 늘어요, 복리로. 제가 2천만 원으로 1억 만드는데 10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500%까지 수익 내는데. 근데 한 달에 20%씩 계속 냈어요, 원금 대비 인출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원금이 빨리 늘기 때문에 3억쯤 넘어가서 월천과 한 마이너스 한 1,000 이렇게 오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금액이 갑자기. 그러니까 한 2, 300 벌던 사람이 네. 월천을 갑자기 빨리 벌게 되니까. 그래서 월천 정도가 되면 한번 좀 쉬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원금 한 3억 되면 한 3% 수익만 내도 월천이거든요. 월. 그래서 그 정도 벌면 이제 나머지 돈을 좀 인출해서, 분명히 또 그 생각도 들 거예요. 주식하는 단기 매매자들이 늘 길게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늘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힘들다. 아, 힘들죠. 네,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제 주변의 모든 분들도. 주식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돈 벌려고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는 이유가 되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 사람이 되게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뭐 나를 위해서 인생 살고 있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의 다른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월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음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주식을 번 과정을 책으로 내도 되고, 네.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로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블로그로 써도 되고, 네.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준비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늦게 해서 후회를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대표님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어디다가 하셨는데? 대부분 은행 예적금으로 넣고요. 네. 공차 돌리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금에 대부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원금이 모이면 계좌를 하나 더 파두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좌 여러 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500, 500, 1000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니까 이제 3000, 3000, 뭐 5000. 또 어느 순간에 오니까 1억, 2억, 2억. 또 어느 순간에 오니까 4억, 4억, 뭐 5억 이렇게. 그러면 한 몇 천만 원을 모일 때까지는 은행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게 한 3억, 4억 정도 되면 계좌를 하나 더 파서 현금을 그냥 넣어놨어요. CMA도 안 넣고. CMA 이자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넣어놨던 거는 심리적으로 약간 좀 멘탈 싸움에 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3억 계좌가 있는데 이게 풀로 다 찼어요. 지수가 좀 빠져서. 그랬는데 그 3억 현금 계좌가 내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3억 매수한 게 좀 덜 쫄려요. 근데 내가 3억 매수했는 계좌가 있는데 이 3억의 돈이 적금에만 다 있어요. 그러면 뭐가 부담이 되냐면 저걸 또 다 깨가지고 또 계좌에 또 넣어가지고 이것도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다 두고 가서 이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와요. 그러면 이거를 수익을 좀 길게 못 보고 자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점까지 간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주식 교육 회사를 차리고 이런 이유도 주식으로 내가 한 3, 4천씩 꾸준히 버는데 회사에서 한 1억씩 벌어요. 그럼 멘탈에서 안 지죠. 절대 안 지죠. 3천만 원 손에 놔도 다음 달에 회사에서 5천만 원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를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수익을 짧게 잘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달에 내가 돈 번 게 없는데 2천 손실이다. 그러면 2천 손실 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네. 근데 주식 교육 사업을 해서 한 3천을 벌어요. 그러면 퉁이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2천 손절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들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주식 교육을 들은 사람도 대표님한테 주식 교육을 들었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을까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동안. 부자가 될 때까지는. 최소 내가 주식으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 20억까지는 내가 주식으로 아무 도움 없이 누구의 돈을 내 계좌로 넣지 않고 혼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방법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뭐 네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이라든가 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 첫 네. 번째가 주식이 어쨌든 변동성이 되게 심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계속해서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본인도 없어요. 그걸 알잖아요.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인 네. 무언가 하고, 두 번째는 주식 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만들고자 싶어. 하나고, 맞아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식에서의 심리 게임에서 내가 이기기 때문에. 네, 이길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그걸 제가 안 한 게 되게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대표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네. 기법에 대한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네.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요새는 기법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매매 기준, 자신의 매매의 기준을 공개하는 유튜브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좋은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고 내 상황에 어울리게끔 매매를 해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법을 돈 주고 안 배워도 될 만큼의 요새는 좋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찾아봐도.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직접 소액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되는 방법이면 나랑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매매를 하는 투자자예요. 만약에 유튜버 하시는 분이. 네. 근데 나는 때려 죽어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주식을 못 봐요, 회사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은 서버 자동 주식 주문 정도로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10%월 번다, 그걸로. 그러면 본인은 한 2, 3% 버는 거예요.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내가 다 따라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데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순간 욕심이 쌓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거 길게 마이너스 2, 30% 가는 거 이런 거 못 보는 사람인데 네. 가치 투자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서 되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폭락했다고 놀래가지고 손절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은
본인이 처음에는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나 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본인은 잘할 거래요. 난 잘할 자신이 있다고. 근데 하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100% 달라요. 절대 달라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해보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과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뒤에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질문지가 사실 지금 거의 한 4장 정도인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찍다가 갑자기 삐를 받아서 네, 맞아요. 라이브로 찍어버려서 네. 지금 에너지가 너무 소진돼서 네, 맞습니다. 지금 더 이상 영상을 찍다가는 이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맞아요. 나오지 않을 것 네, 같아서 맞아요. 그런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좀 피로감을 줄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고요. 오늘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괜찮으면 네. 다시 만나 뵙는 걸로. 안 괜찮으면 우리가 다시 안 만나 뵈는 건가요? 그 조회수 안 괜찮으면 네. 이제 그냥 평소에 친구 사이로. 아, 그렇지. 잘 나온다고 나한테 나중에 뭐 주는 거 없잖아, 근데. 아 그렇죠. 되게 불합리한 친구죠. 네. 아 세상을 조금 불합리할 수 있죠. 아, 그렇네. 되게 불합리한. 하지만 이게 여기 다 이 편집 비용이랑 이게 다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끊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질문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끊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다음 네.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네. 그리고 재테크로서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조만간 또 김종봉 대표님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